자, 모빌리티. 제가 모빌리티를 요즘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모빌리티가 뭐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 돌아가는 거, 탈 것, 비클 이런 것들이 다 개념한 부분이죠. 이제 자율주행차의 개념이 시들해졌어요. 조만간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단계를 이제 상용화를 앞둔 단계를 보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글이 왜 자율주행차 얘기한 건 옛날에 구글의 조영민 부장님 오셨을 때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잠깐 조용해 주시고, 구글이 왜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을까요? 어렵죠? 죄송해요. 자리를 잘못 앉으셨어요. 자, 구글이 왜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을까요? 제 눈이 작아요. 기억이 안 나요?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거는 전 세계에 사람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걸 병 빼고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의 핵심 원인은 인간의 조작 미수구, 조작 실수로 인해서, 즉 인간은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게 오래 사는 길이다. 구글은 그걸 바꾸려고 했던 거래요, 실제로.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대요. 구글의 전략은 가끔 사람을 쇼킹하게 만들어요. 걔네들은 매출을 현재보다 1000배 이상 만드는 프로젝트, 그걸 CEO가 자른대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돈만 많이 벌 뿐이지. 그런 개념이 컸고.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어. 이제는 그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한 건 우버 에어라는 서비스예요. 소위 얘기해서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용화 서비스가 2025년부터 되고, 시범 서비스가 빠르면 올해, 아니면 2022년부터 될 거예요. 출퇴근하는 워킹맘인데요. 퇴근했어요. 옥상층에 우버 스테이션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비행 앱 찍고요. 결제하고, 그러면 어디 좌석에 대한 넘버를 주고, 파일럿 없어요. 드론이라고 보기엔 애가 조금 거대해요. 헬기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얘도. 자, 여기서 극명하게 보이죠. 너희들은 교통체증 느껴라. 나는 타고 여유롭게 간다. 우버가 보여주고 싶어 한 게 이거더라고요. 가죠? 이거를 드론이라고 얘기하기엔 드론이 많이 쑥스럽죠? 드론의 뜻 아세요, 원래? 드론의 원뜻? 뭘까요? 게으른 수컷벌이에요, 드론의 뜻. 수컷벌을 드론이라고 해요, 원래. 왜 개가 수컷벌이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걸 뭔지 모르겠지만. 비. 네. 자, 우버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음 넥스트는 뭐냐면요. 도시 간의 거리는 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버 에어라는 헬기 택시로 해결하고,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전체 그림판이 오면은 자기네 지역에 내렸을 때, 이게 하면은 이제 15분 만에 차로 되는 1시간 반 거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내려서 우버 택시를 타고 가세요. 집까지. 아까 얘기한 레스트 핏 이코노미의 고객 만족을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현대 자동차가 지금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우버랑
얘하고 같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현대자동차가 이거를 상용화한답니다. 2028년에. 그리고 낸 그림이 모빌리티 비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형 빌딩 대신에 헬기 이착륙장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여기 위에서 출발해서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현대 차를 이용하시든지,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현대 차를 이용해서 가시든지 이런 건데 현대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걸 그리더라고요. 그 남은 것까지도 해결하려고 해요. 전동 킷을 개발했어요. 현대 내장형. 그래서 주차장에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될 거리를 이걸로 해결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벼운 거예요. 제가 9kg인데 나온 것 중에 제일 가벼운데 각오하고 들어야 돼요. 9kg 진짜 힘들어요. 현대가 개발 중인 건 한 5, 6kg짜리 들고 와야 되는 거 5, 6kg 정도. 그러고 해변에서 타는 거죠. 자, 레스트빗 이코노미의 끝장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 남은 거리 500m를 걸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이런 것들에 고객의 마지막 이것까지 누가 해줬으면 하는 것을 현대는 그렸더라고 하고.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킥보드 업체들이 강남 쪽에 가면은 공유형 킥보드 막 난립이잖아요. 막 세워주고 사실 막 엉망으로 세워지고 막 난리가 아닌데 한 11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 킥고잉이라는 업체가 가장 커요. 그거에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다들 궁금했거든요. 현대가 왜? 이거 공개되고 나서 알았어요. 얘네가 뭘 그리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라스트핏 이코노미를 채워넣는 것들이 전략을 하고.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먹힐지는 아직도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들이 최소한 인간의 보행거리를 존중하자는 인간 보행권이 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스트핏 이코노미를 거는 스펙트럼까지 나온 게 현재까지 나온 부분이, 제가 여기 말고도 많은 부분을 담기는 좀 시간상 어려워서 여기까지 좀 다루고, 근데 이게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업체 같은 것들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1달러씩만 걸어도 또 대단하다. 하지만 지금 이게 보면 뭐냐면 자전거 폐기된 거 수거한 거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오포라는 업체인데 얘네가 거의 1조 가까이 투자 받아서 중국 전역의 대도시 중으로 이제 특히 대학가만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유, 우리 따릉이 같은 걸 했는데 결국에 비즈니스 모델 검증받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자전거를 관리에 대한 인원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수리업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운영하다 보니까 투자금을 다 날리고 결국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세탁대학 서비스하는 와시오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홈조이, 이게 청소 대행 업체거든요. 미국에서. 이 둘은 미국에서 되게 주목받으면서 시작했지만 실패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탁료를 너무 싸게 책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 비용 구조를 못 맞춰서.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했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에 가져다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비스 미국에서 없는 서비스거든요. 그걸 갖고 인용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코스트를 견디지 못했고, 홈조이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청소를 누가 대행해 주는. 근데 얘네들은 수익 모델도 문제가 됐지만 이상한 이슈도 있어요. 소송에 휘말려요. 기물 파손, 분실. 이걸 제가 홈조이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서 솔직히 성공을 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자, 장밋빛으로 얘기하고 미래의 모든 게 이거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선택, 우리의 선택, 우리가 그걸 갖고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는 만한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엔 무너지고 잊혀져 버리게 된 부분이 전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